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에 대한 상반기 보건교사 연수교재의 일부입니다. 정신장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례 기흥, 니은에 해당하는 임상 진단명을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제 관람 제5판 DSM-5에 근거해서 차례대로 쓰래요. DSM-5에 근거해서 이 사례를 보고 이 사례가 어떤 정신질환인지 진단명을 쓰래요. 문제가 만만치 않죠. 사례 기억이 속해 있는 분류군의 특징을 설명하고 사례 니은이 속해 있는 분류군의 다른 성격장애 진단명과 특성을 설명하래요. 성격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서 작성 방법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성격장애. 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정신간호학에서 성격장애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요, 총 3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A군, B군, C군. 그리고 A군에 들어가는 질환, B군에 들어가는 질환, C군에 들어가는 질환이 있죠. 이 질환들의 특징, A라고 묶은 이유가 있어요. A군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B군은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C군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 요거 정립부터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 여기 질환에 이런 질환이 있잖아. 특징은 이렇게 잡아가셔야 돼요. 각각 군의 특징, 어떤 진단이 있는가, 이 진단의 특징들. 자, 성격장애입니다. 첫 번째 A군. A군으로 진단될 수 있으려면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이상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다, 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회적으로 사교적 상황에서 홀로 떨어져 있거나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이상하게 타인을 의심하고 고립되고 과민성을 보이는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 자, 첫 번째, 편집성 성격장애.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치고 기만할 것이라고 의심해요. 다른 사람을 못 믿고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로 그러하냐?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어떤 믿음?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충정이나 신뢰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포인트. 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나쁘게 이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기 꺼립니다. 나를 나쁘게 할 거야. 이용할 거야. 악의 없는 말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는 또는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나에 대한 위협.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어요. 모욕이나 상처 줌 혹은 경멸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 지각하고 곧 화를 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애인이나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심하고. 지금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 의심해요. 못 믿죠. 그러면서 나한테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집성 성격장애. 자, 조현성 성격장애.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혼자서 하는 행위를 선택해요. 같이 하는 거 싫어해요.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아요. 즐거움 없습니다. 친한 친구 없어요.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칭찬, 비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감정적인 냉담, 유리 혹은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이 보인다. 단조로운 정동, 그런데 즐거움은 없어요. 혼자서 하려고 해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조현성 성격장애. 자, 조현형 성격장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현병. 그것에 대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계사고 있습니다. 행동에 영향을 주고요. 소문학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믿음, 마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텔레파시, 미신,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이상한 지각을 경험하고 이상한 생각이나 말을 합니다. 모호하고 우회적이고 은유적이고 의심하고 편집성 사고를 하고 부적절하고 제한된 정동, 기이하거나 편향되어 있거나 괴이한 행동을 하고. 조현형 성격장애, 우리가 생각하는 조현병, 그거 맞죠?
이게 A군이에요. 자, B군. 변덕스럽고요. 히스테리적이면서 감정적인 행동 특성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사회적 성격장애. 체포의 이유가 되는 행위. 체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 권한을 내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법적 행동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맞추지 못한다. 반사회적이라고 했죠. 반대된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규범에 반대된다.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요. 가짜 이름 사용하고요.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사기성 있고 충동적입니다. 충동적이니까 미리 계획하지 못하죠. 신체적 싸움, 폭력 등이 반복됨으로 나타나는 불안정성, 공격성 있어요. 반사회성. 그런데 다른 사람의 권리, 권한 무시했잖아요. 파괴시켰잖아요. 침해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자, 경계성 성격장애입니다.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얜가 왔다 갔다 불안해요.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과대 이상화와 과소평가의 극단 사이를 반복합니다. 극단 사이를 반복합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 양상을 얘기한다. 정체성 장애, 자기 이미지 또는 자신에 대한 느낌의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정성, 자신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 충동성을 보인다. 반복적 자살행동, 제스처, 위협, 자해 행동, 이런 것들을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자, 연극성 성격장애, 히스테리적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는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어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행동이 자주 외모나 행동에서 부적절하게 성적이고 유혹적이고 자극적이에요.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피상적입니다. 자기 극화되어 있어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가져요.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공상에 몰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다른 특별한 높은 지위의 사람 또는 기관만이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관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애성,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자, C군, 근심, 두려움에 대한 행동 특성군. 근심, 두려움. 자, 회피성. 근심, 두려워서 회피해요. 비판, 거절, 인정받지 못함 등 때문에 의미 있는 대인 접촉이나 그와 관련된 직업적 활동을 피합니다. 비판, 거절,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근심스럽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죠.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한다. 회피성 성격장애. 자, 의존성 성격장애. 타인으로부터 과도히 많은 충고, 확신 없이는 일상의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기와 관련된 판단, 모든 것들을 다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자기를 믿지 못해요. 자신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타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고 그 사람이 결정해 주길 바라고 그 사람이 책임져 주길 바라요.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지지와 칭찬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요. 괜히 내가 싫은 소리 했다가 그 사람이 떠나갈까봐 과도하게 두려워합니다. 계획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일하기가 어려워요. 동기나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어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맞아? 내 결정이 맞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판단이나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 결여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기 위한 사람을 구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한다니까요.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혼자 남는 데에 대한 공포에 비현실적으로 집착한다. 강박성 성격장애.
내용의 세부, 규칙, 목록, 순서, 조직, 스케줄에 집착되어 있어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겠네? 그럼 중간에 좀 바꿔야겠다. 상황이 이렇게 변했잖아. 그럼 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변경시킬까? 이런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계획했잖아.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고 C 다음에 D고 이런 성격들. 그것을 우리는 강박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완벽해 보이죠. 그 계획대로 무조건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일의 완수를 방해해요. 융통성이 필요하다니까요. 여가 활동이나 친구 교제를 마다하고 일이나 성과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소심하고 감정적인 가치가 없음에도 낡고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경직되고 완강하고 강박성 성격장애. 자,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사례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봅시다. 자, 기억윤에 해당하는 임상 진단명을 쓰라고 했습니다. 27세 남자는 감정을 분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감정 분리. 사회적으로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혼자 하는 일에는 기능적이에요. 혼자 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은 피합니다. 그는 타인의 칭찬, 비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냉담하고 단조로운 정동을 보인다. 즐거움 느끼지 못하고요. 항상 이렇게 단조롭게 냉담해요. 자, 그래서 기억은요. 조현성 인격장애예요. 조현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22세 여성은 인정이 없어요. 조직의 질서, 규칙, 정확성, 완벽함에 집착해요. 완벽함에 집착해요. 우유부단해요. 내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 나타나는 거, 전체적인 양상을 보는 능력이 결여돼 있어요. 전체적인 시각으로 여기선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어.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다고요. 그녀는 자신의 완벽성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경멸과 분노를 느껴요. 이것을 강박성 성격장애라고 하죠. 자, 기억은 조현성 성격장애, 니은은 강박성 성격장애. 자, 기억이 속해 있는 분류군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자, 조현성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현성 성격장애는 A군에 있었어요. 이 A군의 특징을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성격장애군입니다. A군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니은이 속해 있는 분류군의 다른 성격장애 진단명과 특성. 자, 얘가 강박성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강박성 성격장애는 C군에 있었죠. C군에 이 강박성 성격장애 말고 뭐가 있어?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서술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군의 다른 성격장애는 회피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어. 회피성 성격장애는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해서 대인관계의 회피,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가 나타나. 의존성 성격장애는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의 노력 없이 타인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친밀한 관계 중 일어나는 고통, 불편, 불쾌감을 잘 참아냅니다. 그 사람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해서. 성격장애에 대한 얘기였어요. 성격장애 반드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례가 나온다는 걸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사례 속에서 판단해 내기.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A중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역 예방 안내입니다. 홍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작성 방법으로 넘어가야죠. 자,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병원체 명칭, 니은에 해당하는 전염기간, 디귿의 백신 명칭을 제시하고 일정 설명할 것. 백신 명칭 설명하고 제시하고 일정 설명할 것,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얘기죠. 학교 감염병 발생 시 미출치 리을의 대상자를 제시할 것. 단,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우리는 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법들은 다 너무 중요해요.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법에 대한 기출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홍역 예방 안내다. 홍역은 어떤 질병인가요? 아, 홍역에 대한 병원체를 쓰는 것이 기억이구나. 니은, 홍역의 전염기간, 전파기간을 쓰라고 했어요. 홍역 비말감염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잘 전파시킬 수 있어요. 학교라고 하는 발달 과정에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성숙하지 않는, 그러니까 면역력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런 아이들이 집단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말감염으로 전파시킬 수 있어. 그럼 한순간에 유행이 확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염기간, 전파기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방관리로서 이런 내용과 함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돼. 홍역 예방접종은 뭐야? 언제 받는 건데? 그 예방접종의 스케줄. 자, 그러면서 등교 중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학교 연락 후 등교 중지를 합니다. 이 등교 중지에 대한 얘기를 학교보건법에 근거해서 대상을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고 갑시다. 자, 홍역입니다. 미즐스 바이러스죠. 7에서 18일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특징,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의 3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반점 나타나요. 홍반성 반점 나타납니다. 대부분 건강하게 회복되거나 호흡기, 중추신경계의 심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고, 한번 앓게 되면 평생 면역이 획득된다. 전염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기간 생각하면서 학교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기간을 꼭 기억해야겠다. 자, 임상 증상입니다. 전구기,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이 나타나면서 자, 회백색의 반점인 코플릭 반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코플릭 반점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무조건 홍역이에요. 자, 발진기, 홍반성 굳은상 발진이 귀 뒤와 이마의 머리선을 따라 생기기 시작해서 몸통과 사지로 퍼져나간다. 얼굴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몸통, 그 다음 사지. 자,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게 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에서 3일간 38도 이상의 고열을 나타낸다. 회복기, 발진이 나타난 지 4일째부터 나타났던 순서대로 소실되고, 소실되면서는 갈색을 띠고, 발진이 시작된 후 4에서 5일째에 해열이 된다. 지금 발진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발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퍼져나갔지? 없어질 때는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특징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서 얘가 홍역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합병증, 중이염, 폐염, 뇌염이 나타난다. 감염 경로, 환자의 비말 혹은 비인두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에어로졸로. 발진 4일 전부터 발진 후 4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는 학교 안 나오는 것이 좋겠어. 등교 중지 기간과 맞물려 갑니다. 자, 환자관리, 등교 중지, 발진이 시작되고 나서 5일까지 합병증 발생 유무를 관찰하자. 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는 잠복 기간 동안의 발병 여부를 감시하고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자. 비말감염이니까. 자, 건강한 사람 중 과거에 홍역을 앓은 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억력이 있으면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라고 본다. 왜요? 영구 면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노출 후 3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예방이 가능하다. 면역저하 임산부 중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경우 노출 후 6일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자. 혈청 투여하겠죠. 면역저하 경우 면역글로불린 투여 3개월 후 신체 면역 상태가 괜찮으면 홍역 예방접종 시행하자. 임산부는요, 예방접종 금기입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임산부, 생백신 절대 금기죠. 금기예요. 예방접종 MMR로 합니다. 홍역, 이하삼염, 풍진 이 3가지를 하는 거죠. 생후 12에서 15개월, 4에서 6세에 2차례 접종한다. 전파시킬 수 있는 이 전염기와 등교 중지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전파시킬 수 있는 것은 발진 4일 전부터 발진 후 4일까지, 등교 중지는 발진이 시작된 후 5일까지를 얘기한다. 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등교 등의 중지, 등교 중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자,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학교장.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아니고요. 보건교사 아니고요. 의사 아니고요. 학교장이에요.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그리고 병원 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내가 감염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등교 중지 안 된다고요.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이라면 등교 중지 가능하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 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질환 증세,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시행령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기억에 대한 병원체, 니은에 대한 전염기간, 디귿의 백신과 일정, 그리고 학교 감염 발생 시의 대상자를 제시할 것. 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소재 학교와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역시 현재까지 이슈화됐던 내용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A급 두고 갑니다. 자, 홍역 의심 환자 조기 발견 및 발생 시 전파 확산 차단을 위해서 홍역 예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의심 환자 발생 시 학교로 즉시 알려주시면서 홍역 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역은 어떤 질병입니까? 그 홍역에 대해서 정보를 줘야 되죠. 자, 병원체는요, 미즐즈 바이러스입니다. 특징, 그리고 초기 증상.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으로 시작할 거예요. 특징적인 증상으로 고열과 함께 얼굴을 시작해서 온몸의 발진이 나타날 거예요. 자, 회백색의 반점이 코플릭 반점이 나타나고요. 귀 뒤, 머리 라인부터 시작해서 몸통, 그리고 사지로 발진이 퍼져나갈 거예요. 감염 경로, 환자의 비말 혹은 비인두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에어로졸로 감염됩니다. 자, 전염시킬 수 있는 기간은요, 발진 4일 전부터 발진 후 4일까지, 등교 중지 기간은 발진이 나서 5일까지를 등교 중지 기간으로 둘 겁니다. 자, 예방관리,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 예절 지키기,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 건강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고요. 자,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셔야 돼요. 예방접종은요, MMR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MMR의 스케줄은요, 생후 12에서 15개월가요, 4에서 6세, 이렇게 한 번씩 총 2차례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예방접종표. 그거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싹 다. 뭐가 있어? 질환. 백신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언제 맞아? 요때 맞아야 돼. 요때 맞아야 돼. 여기서 끝낼 게 아니죠. 어디까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얘가 14개월입니다. 완료됐어야 되는 예방접종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판별을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연령선을 딱 그어놓고 그래, 이땐 이거 판단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금기사항까지 전체적으로 다 A급 두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금기만 보면 또 안 되죠. 뭐까지 봐주셔야 돼요? 사백신의 종류는요? 생백신의 종류는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예방접종 무조건 A급이에요. 자, MMR에 대해서 얘기를 물은 거고요. MMR에 대한 스케줄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열이 나고 감기 증상, 홍역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보시고 홍역 환자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염기간에는 등교 중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는 안 가는데 학원은 꼭 가죠. 근데 이 학원에서 문제예요. 역시 전파시킬 거니까
자, 학원도 가지 않아야 하며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발열과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주시고 등교 중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등교 중지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죠. 학교를 안 가는 상황이에요. 학교 안 가면 출석 일수 문제되는 거 아니야? 못한 공부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죠. 자, 학교 연락 후 등교를 중지합니다.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완치 후 등교할 때 학교로 제출하면 결석 처리되지 않아요. 증상이 발생했으면 병원을 방문하고 학교에 연락을 해주세요. 집에서 격리, 치료해 주시고요. 완치한 다음에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돼요.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등교 중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등교 중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대상자가 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시킬 거다.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다면 역시 등교 중지될 수 있다. 법으로 나왔어요. 법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써야지만 점수를 받아요. 정확하게 써야지만 등교 중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 9번 볼게요. 다음은 보건교사를 위한 교원 능력 개발 연수교재 중 법령에 관해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법령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 보죠. 밑줄 친 기억의 자료를 모두 제시하시오.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제시하시오.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내용과 예외 상황을 모두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건강검사 기록 학교보건법 제7조의 3 학교보건법 공부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교육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업무와 관련이 돼 있어요. 건강검진 절차, 학교에서 건강검진 하고요.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아이들을 관리도 해야 돼요.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5조의 2 한 개의 검진 기관을 선정해서 검진 기관이 검진 대상자에 대한 출장 검진하도록 할 수 있다. 출장 검진에 대한 얘기도. 자, 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디귿이 여기 있네요. 학교 간의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됐어.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장이 하는데 상하급 학교 간에 서로 중복된다면 어떻게 할래? 이것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법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 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 법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학교보건법 제7조의 3,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 관리할 때는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 관리합니다. 작성 관리 왠지 보건교사가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법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포인트 잡고 갈게요. 자, 학교장이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 관리할 때는 교육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이 교육정보 시스템에 들어갈 내용에는 인적사항, 신체 발달 상황과 능력, 그 밖에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뭔데?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 건강검진의 검진 일자 검진기관명, 별도 검사의 종류와 검사 일자와 검사 기간의 명. 그럼 결론적으로 학교장이요,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 관리할 때는 교육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요. 이때 들어가야 될 자료의 내용에는요,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 상황과 능력, 예방접종 완료 여부, 건강검진의 검진 일자와 검진기관명, 별도 검사의 종류와 검진 일자와 검사기관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겠죠. 자, 건강검진의 절차 등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5조의 2를 보시면, 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원래 원칙은 2개라고요. 2개 이상이라고요.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검진기관의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학교장이 하는 거예요. 학교장이 몇 개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을 선정하는 거예요. 예외는 있다. 그 예외는 요거. 교육감 승인을 얻어 1개 선정할 수 있다. 자, 학교의 장은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검진 대상자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기관 방문해서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자,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해서 검진기관이 검진 대상자에 대한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원칙은 검진기관 딱 선정해 놓고, 자, 대상자들 병원 가서 검진하고 오세요 라고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출장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예요?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어. 검진기관이 없어. 그럼 선정해서 오도록 해야죠.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들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찾아가기가 힘들다고요. 그럴 때는 출장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하는 경우 출장검진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진기관은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검진기관은 다음 서류를 작성해서 검사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포인트 잡고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학생에게만 통보한다. 학교 장에게만 통보한다. 둘 다 틀린 거예요. 각각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 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해서 빨리 조기 해결하려고 우리가 이 검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상이 발견됐으면, 의심이 되면 제대로 통보해야죠.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생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자, 기억의 자료,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 디귿에 들어갈 내용과 예외 상황. 자, 학교장은 건강검사였을 때 작성 관리해야 돼. 작성 관리할 때는 교육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거야. 얘를 이용해서 처리해야 될 자료에는 뭐가 있었어요? 인적사항, 신체 발달 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완료 여부, 건강검진의 검진 일자 및 검진기관명, 별도 검사의 종류와 검사 일자, 검사 기관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학교장은 1개 검진기관만을 선정해서 검진기관이 검진 대상자에 대한 출장 검진을 하도록 했는데, 어떠한 경우? 그 학교가 소재한 곳에 검진기관이 없을 때,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기관을 실시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 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할 때 1개의 검진기관 선정해서 출장 검진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학교 간의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보시면 돼요. 학교장은 해당 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한다. 누가요? 학교장이요. 보호구역에 관련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학교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관리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합니다. 누가 설정했어요? 교육감이 했어요. 개교하기 전에는 교육감이, 개교했어. 그럼 학교장이 관리해요. 자, 학교 간의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된다면 그 중복된 보호구역 내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장이 합니다.
상하급 학교 간의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돼요. 상급, 하급.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외 상황 쓰라고 했어요. 자, 누가 할 거예요? 상하급 학교 간에 서로 중복이 된다면 하급 학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다만 하급 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 학교로 할 거예요. 하급이 하는 것이 맞지만 이 하급이 유치원이라면 그냥 상급이 한다고요.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호구역과 상대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 내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필요 없어. 무조건 절대가 하는 거야. 절대보호구역이 합니다. 역시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얘기들 꼼꼼하게 봐주셔야겠고 관리에 대한 얘기들 꼼꼼하게 봐주셔야겠고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관리 내용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